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지요. 이거는 미국 시장입니다. 3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 와 엄청 올라갔습니다. 19.2%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말입니다. 조금만 변하면 시장 최고치, 역대 최고치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과거 말입니다. 1990년에 90.3%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1991년이에요. 저축대부조합 사태 때 91.3%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19%가 올라가면서 이게 상업용 부동산 난리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코로나19 때가 18.5%인데 그거보다 넘어섰으니까. 그런데 3분기에는 이것도 넘어서 버렸어요. 19.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무실에 공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요. 재택근무로 사람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사무실의 어떤 용도가 그만큼 사라져서 사무실의 공실률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의 기업들도 많이 파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미국의 기업들도 역대 최대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들까지 파산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상보다가 엄청나게 많이 파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사무실 공실률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역대 최고가 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다 이 표현을 써도 무방하겠죠. 아마 써도 무방할 겁니다. 이 정도면 최악이잖아요.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다른가 하면요. 세계 주요 도시들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다릅니다. 한번 보실래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무실 공실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베이징이 24%예요. 상하이가 21%, 샌프란시스코가 20%고요. 홍콩이 15%, 뉴욕도 13%입니다. 싱가포르도 9%입니다. 대한민국 2.2%예요. 분명히 말입니다.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9.2%가 되면서 역대급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지표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 20%에서 13.4%까지 떨어지니까 진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역대 최대 24%, 21%. 그런데 서울은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으로 보더라도요. 서울의 상황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2018년에 9.1%였던 것이 그죠? 2021년에 6.8%까지 떨어지다가 작년에는 2.8%, 올해 1분기는요. 2.7%고요. 올해 3분기가 2.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무실은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무슨 뜻이냐? 사실 재택근무라는 것은요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됐고요. 경기가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 줄줄이 쓰러지는 것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감안을 하면 과연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괜찮겠냐 이런 얘기합니다. 자, 재택근무부터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 말입니다. 직장인들의 월 평균 재택근무 일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1.62에 1.61.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습니다. 캐나다는 6.81이고요. 미국은 5.61, 영국은 6.0입니다. 6일입니다. 일본도 2.01이고요. 대만은 2.81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재택근무 일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적어질 것이냐? 시장의 트렌드는 안 따라갈 것이냐? 결국은요 시장의 트렌드를 지금은 아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무실의 공실률이 세계 최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저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 정보도 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죠. 거래율을 보세요. 거래율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 2021년 상반기 대비해 보면요. 2023년 상반기가 2년 새에 지식산업센터 거래율이 74.1%나 떨어졌습니다. 3,470건이 거래되던 상반기 2021년 2023년 상반기는 989건이 2,481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흐름은요. 결국은요. 전체 분위기를 휩쓸고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는 더 커질 거다. 게다가 대한민국은요. 지금 2중고 3중고 맞는 것이 기업가들의 현실이거든요. 최저임금 폭탄에 이자 폭탄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여기에 월세 폭탄 이렇게 가면 진짜 미칩니다. 또 원재료 폭탄 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소기업이나 중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것도 시장에 굉장한 위협이고요.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잖아요. 이것은 경제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입니다. 여전히 위협의 고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하게 시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의 기회가. 그래서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보고자 요즘도 매번 뛰어다닌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요. 제가 상업용 부동산을 보려고 지식산업센터든 아니면 식당이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지 현장을 보고 임장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도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최초 분양가보다는요. 보통 말입니다. 한 2.5배가량 올라갔었거든요. 최초 분양가보다. 지금은 2배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배 정도로. 최초 분양가보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만큼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뜻이죠.